이제 근로계약인데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원 디자이너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회사에는 사장님도 있어요. 관리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 근로계약에서는 제가 일단은 사장님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법률사무소에는 사장님 디자이너도 꽤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장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고통을 이제 억압의 굴레를 이제 겪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는 사람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사도 하나의 작은 사회예요. 여기서 보시면요, 디자인 산업계는 참 희한해요. 회사는 사람이 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디자이너들은 취업난이래요. 이 공급과 수요가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현실이 왜 있는 걸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디자이너들은 아름아름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름아름으로 어떤 경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막 검증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스튜디오라서 일단 취업을 했다,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 회사라서 일단 들어갔다,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줬다, 우리 선배가 어디 들어가라고 했다,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오라 그래서 갔었어요,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이 디자인 산업계는 참 특이하게도 젊은 산업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젊은 산업계가 어떻게 잘 와닿지 않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86년생이거든요. 제 친구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이제 30대 중반 지났는데 나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나보다 어린 나이의 디자이너들보다 스킬이나 아니면 감각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에는 자리가 크게 없고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디자이너들도 퇴사를 해서 자기 스튜디오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회사에서 30대 중반 이후의 디자이너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유경아, 내가 지금 와서 사회가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법을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법을 공부하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0대, 40대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조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젊은 감각과 정말 왜 통통 튀는 그 센스와 스킬 같은 것들을 뽐내면서 올라올 때, 이 중간에서 관리를 해주고 내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리딩을 하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서 누군가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일정과 예산을 배분하고 인력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머리를 쓰고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직이 비어있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사실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CEO, 그 다음에 COO, CTO 이런 말은 참 많이 봤을 건데요. CDO, 최고 디자인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디자인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지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어떤 조직 내에서 디자인 부서라고 하는 것이 조금 힘의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은 산업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사실 이걸 저만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나온 분석 리포트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같이 하는 거고요. 사장님의 고민은 그거예요. 사람을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요, 사람을 한 5분만 관상을 보고 그냥 이렇게 채용을 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회사에서 각종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은 회사가 갑이고 나는 을이야, 직원은 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회사가, 이건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회사가 가장 자유로운 순간은요,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예요. 사람을 채용하고 나면요, 직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잘못하면은 사장 디자이너들은 노동청에 불려다니기 참 쉬워요. 그래서 제가 왜 사장님을 두둔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직원 디자이너들의 목소리는 사실 무슨 이제 인터넷 온라인이나 뭐 블라인드나 아니면 뭐 우리 뭐 자플래닛이나 이런데 이제 후기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나오고 있는데 사장 디자이너들의 말을 들을 기회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일단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몇 가지 대사를 적어 알려드릴게요.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비단 스펙이 훌륭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 포트폴리오가 훌륭해서 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우리 조직 내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사람과 함께 들어왔을 때 마치 바둑을 한 알 한 알 두듯이 우리 회사가 어떤 행보로 나가게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난 디자이너인 것 같은데 내가 취업에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이 회사하고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객관적인 잘남과 모자람과 이거랑은 별개로 결국 이 회사에서 왜 나를 뽑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로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나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의 절차를 밟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봐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볼 때 사장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어떻게 검증하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람 포트폴리오가 맞냐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땡땡 무슨 영화제에 가서 제가 포스터 디자인을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 포스터 디자인을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죠? 그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경력직 디자이너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어느 노트북을 디자인했다고 해요. 그 디자이너만 그 노트북을 디자인했나요? 아니거든요. 수많은 시장의 조사를 거쳐서 기획자들이 기획을 했고 어떤 슬림한 경량형의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이 노트북 디자인이 필요합니다라고 기획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그걸 모델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목업을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피드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내 디자인이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다닐 때 사장 디자이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궁금해 하시냐?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는 학위나 증명서처럼 문서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도 아니라 만약에 해외에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왔대요. 어떻게 검증해요? 포트폴리오가 예쁘고 멋지고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검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기꾼의 수법인데요. 뭐냐면요.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뿐.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진실이라고 한 게 뭐지? 제가 이 노트북 디자인에 참여한 게 맞습니다. 거짓은 아니죠. 하지만 진실은 뭐예요? 나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너무 대담하게도 허위 포트폴리오를 첨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남이 한 건데. 나는 그냥 막내로서 한 건데 막내로서 그냥 리터칭만 몇 번 했을 뿐인데 마치 그것이 나의 포트폴리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가 돼요. 내가 외적으로 만든 포트폴리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회사 내에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내가 노트북 디자인에 참여를 했을 때 그 노트북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이직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내 포트폴리오 뿌리면서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사장 디자이너는 왜 퇴사한 직원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 디자이너가 회사한 데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회사에 있었던 그 포트폴리오 도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거라고 하면서 다른 거래처에 뿌리셨어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 얘기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전 회사에 허락을 안 받으셨어요? 만약에 허락을 받았다면 노트북 디자인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라도 가능했을 텐데 왜 내 거라고 하면서 뿌렸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퇴사한 마당에 이전 회사에 어떻게 연락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걸릴 줄 몰랐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디자인 경력 증명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실증명서, 그러니까 경력증명서를 회사는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경력증명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딱 받아보시면요. 문서 한 장이에요. 상기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에 실무자로서 참여하였음. 직급은 뭐 대리급, 직급은 사원급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걸로 디자이너의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요. 디자인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였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그림이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증명이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사하고 안전이별을 하지 못한 디자이너들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전 회사하고 분쟁을 생각보다 많이 겪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 파일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너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녀? 이러는 경우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 자산을 건드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최근에 보면은 동영상 클래스들 참 많죠? 땡땡 출신 디자이너가 설명하는 뭐 클래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거 뭐예요? 땡땡 회사 출신으로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수기도 쓰고 강의 하나당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팔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 동영상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문제 제기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영희 디자이너가 지금 땡땡 클래스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하던 일을 지금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 자기 경험인 것처럼 클래스를 열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 회사 그 동영상 판매하는 회사한테 연락을 하고 김영희 씨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왜 우리 회사에서 했었던 거 가지고 지금 당신 포트폴리오로 삼아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 근로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장 디자이너님들도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을 해주시고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디자이너들은 단지 경력증명서 A4 용지 한 장만으로 경력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인을 우리 회사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이후에 그 디자이너의 인생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디 범위까지 공개해서 쓸 수 있는지 그 퇴사한 디자이너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협의를 보고 어떤 제품 디자인에 어떤 이미지를 디자이너가 쓸 수 있게 하고 그 역할을 이제 가령 뭐 모델링 디자이너, 3D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포트폴리오 협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저는 포트폴리오 협약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성공을 한번 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그 회사하고 디자이너 사이에서 포트폴리오 약정을 체결하게 해서 이 회사에서 한 8년, 10년 동안 일을 했던 디자이너가 나가서 자신의 경력으로 어느 정도 어필을 하고 다만 선을 지켜서 얘기해야 될 내용과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을 구별해서 그 협약문 같은 거를 그 회사하고 한번 이제 합의문을 한번 작성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사실 디자이너들은 내가 어느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어요. 어느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어요. 이런다고 해서 그 디자이너의 역량이 증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디자이너들은 자기 웹사이트나 포트폴리오 사이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단으로 내가 써서 침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책으로서 포트폴리오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때 디자이너 유형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활용법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제품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그 CI 브랜딩 디자이너 이런 여러 가지 직군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마다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픽을 한다, 영상을 한다 이런 분들은요. 내가 만들었으면 만든 그 날짜로부터 창작한 날로부터 나한테는 권리가 발생을 해요. 저작권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의 직원이다 라고 하면요. 나한테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한테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딱 저작권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딱 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도록 같은 거에 김영희 디자이너는 뭐에 참여했고 뭐 서유경 디자이너는 어디에 참여했고 이렇게 크레딧을 달아주더라고요. 전 크레딧을 달아주는 문화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크레딧을 달아주잖아요. 영화는 종합예술, 단체예술이잖아요. 누가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산업계에서는 그것이 사실 크레딧 표시라고 하는 게 많지가 않았고 어떤 그 이제 회사의 이름만 좀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그 회사의 이름도 좀 숨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는 크레딧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그 크레딧 표시가 된 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저는 이 회사에서 이 역할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 크레딧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네요 라고 하는 걸로 애당초 그 내용 증명 서로 주고받고 이럴 일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레딧 문화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구 디자인, 제품 디자인, 휴대폰 디자인 이런 식으로 물건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다 라고 하면요. 작업하는 과정물을 인증샷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에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이거는요. 디자인권으로 출원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권으로 출원이 되려면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올리는 순간부터 디자인을 등록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이건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는 디자인은요. 특허청에 가서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고 등록을 거쳐야지만 디자인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비밀로 유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신규성이 상실이 됐다고 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네. 그 순간부터 디자인은 내가 출원하면 거절이 되고요. 그걸 특허청이 감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내 디자인이 등록이 됐다고 쳐요. 바로 무효사유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었던 어떤 사건은 뭐냐면요. 보석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나는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디자인을 따라하네요. 내 디자인권으로 다른 사람, 그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낼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요. 무심사로 이제 디자인이 등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허청에서 빨리빨리 등록을 시켜주기 위해서 무심사 트랙을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디자인이 옛날에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던 거예요.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침해자들은 이거 옛날에 등록이 되긴 했는데 옛날에 이미 이 사람이 SNS에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네? 라는 걸 알고 바로 지금 나한테 왜 경고장을 보내? 내가 지금 너의 디자인을 무효를 시킬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디자인이야 라는 거예요. 물론 디자인을 표절한다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는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손해배상이나 고소당하거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윤리적인 문제랑 이제 법적인 문제랑 좀 다른데 이미 공개가 된 디자인은요. 따라할 수 있어요. 왜? 디자인 권위가 없기, 그 디자인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노출을 시키잖아요. 식탁 디자인을 한다, 책상 디자인을 한다, 인스타그램 올려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디자인권으로 출원되기도 전에 공개가 된 디자인은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특히 물건을 디자인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함부로 사진을 찍거나 공개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 과제물 같은 거
함부로 사진 찍어서 올리지 말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졸업 전시할 때도 내가 산업 디자인을 하는 친구야. 그런데 내가 졸업 전시할 때 내가 열심히 제품 디자인을 해가지고 짜잔 졸업 전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를 설명하면서 보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이렇게 특허청에다가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지만 디자인권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창작한 사람,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회사예요. 권리자는 회사예요. 이런 경우는 3D 모양으로 된 이런 완구형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창작자가 창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회사가 디자인 권리를 가져가겠다. 요거는 그냥 이제 샘플로 보시는 거고, 앞으로 어쨌든 인형, 가구, UI, UX, 폰트, 그 다음에 글자체, 그 다음에 물건들을 디자인하시는 디자이너들은 이거를 꼭 유념하셔라. 회사 건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디자인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디자인 그 자체겠죠. 그래도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경쟁 PT, 가령 뭐 광고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경쟁 PT를 붙잖아요. 경쟁 PT를 붙어가지고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경쟁 PT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회사 소유고 우리 회사에서만 딱 알고 있는 거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이거 이 회사에서 안 쓰나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디자인을 썼어요. 이거는 뭐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돼요. 회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나 문서나 기획안 이런 것들은요. 회사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 잘못하시면은 진짜 이게 약간 이렇게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형사 전과가 쭉 끊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 디자이너들이 뭘 무서워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 파일을 갖고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퇴사한 직원이 자기 노트북 파일에 우리 회사의 정보들을 갖고 퇴사한 게 그거 다 지우고 나가라는 말을 못한 게 굉장히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거 지우고 나가라라고 말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나가가지고 그 파일을 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돼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재택근무 기간에 자기 회사랑 자기 노트북이랑 동기화 시켜버리는 직원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회사 밖으로 파일을 갖고 나가도 됩니까? 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영화사에서 이제 그 트레일러 영상을 만든다고 어느 영상 그 스튜디오에게 맡겼어요. 홍보를 하려고 이제 쭉 홍보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영화 유출본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막 인터넷에 막 올라와요. 이게 난리 난 거죠. 왜 그렇게 된 건지 보니까 동영상이 클라우드 계정에 동기화가 돼 있었고, 그게 직원 집에서 직원 가족이 유포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 가족이 뭘 모르고 유포를 했겠지만 그 직원하고 그 회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그 회사가 프로젝트가 끊기고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 있는 건이에요.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파일을 관리하는 거는 사장 디자이너나 혹은 직원 디자이너나 함께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유념을 하셔야 된다. 영업비밀, 디자인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계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메이저 사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엔지니어 분야에서는요. 엔지니어 빼가기 이런 게 좀 있어요. 엔지니어 빼가기. 엔지니어를 빼가서 경쟁업체에다가 취업을 시킨다 이런 게 있는데 디자인 직군은 사실 이직이 좀 잦은 것 같고 동종 직군으로 잘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특히 고급 엔지니어들, 특히 특수한 스킬이 있거나 특수한 프로젝트를 하신 디자이너 그 엔지니어들은 몇 년 동안 경쟁회사로 이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회사 한 데서 목돈을 받는 그런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거를 또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디자이너들은 그런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지 안 많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엔지니어들만큼 짙게는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디자인 회사에서도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영업비밀 유지 각서라고 하는 거는 각서를 쓰면은 더 확실하게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긴 한데 이걸 안 썼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각서를 안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꼭 유념을 하셔야 된다.